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50원 상승해서 24,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2,600원, 22,700원 기준으로 한 7, 8% 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상당히 괜찮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21,000원의 신저가를 찍고 연저점을 찍고 35,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과 데자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연기금이 어쨌든 유의미한 물량을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폭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오히려 평균 수준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심지어 금융투자도 연기금과 그리고 사모펀드도 함께 대량으로 기관들이 물량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개인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이 온리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과거에 21,000원일 때 그때는 기타 법인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기타 법인이 생기면서 우군이 하나 더 생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인지 아니면은 공매도 물량들의 커버링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최근 3일의 매매 비중, 누적 공매도량을 보게 되면 커버링이 아닐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8일에는 물론 15%로 매매 비중 대비 적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일에 비해서 한 50%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7월 19일과 20일은 오늘은 거래 대금이 그 전전일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었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났다는 부분, 결국에는 만약에 공매도의 커버링이라고 하면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이 더 이상 공매도를 치지 않고 기존에 매도했던 그 물량을 매수하면서 상환을 하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할 때 외국인이 한 3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도 보게 되면은 공매도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확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식은 과거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매번 진화하는 생물답게 매번 상황이 바뀌면서 시장과 환경 그리고 매매 동향 그리고 거래 주체, 거래 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막 적응하면서 모양을 조금씩 틀어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지난번과 다른 것은 SM그룹의 매수세죠. 네.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의 그 공매도 상한 물량들과 그다음에 SM그룹의 매수가 같이 발을 맞추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돈의 냄새를 맡고 금융투자와 투자 신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연기금의 물량이 속절없이 물량을 내놓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연기금도 결국에 해양진흥공사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 기타 우체국 이런 것들도 연기금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물량들을 싼 가격에 그런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쉽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개인만 풀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차잔고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총알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확 줄어든다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직 못 봤는데 지금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외국인이 이끄는 HMM의 반등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을 쯤 기관이 바통 터치를 하고 그러면 주가는 더 끌어올리고 마지막 피날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다시 주가는 폭락한다. 이런 공식은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22,600원에 추가 매수했던 이 물량들을 언제쯤 매도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제가 볼 때 2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주봉 기준도 결국에 27,000원대,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2,600원, 7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푸근하게 지켜봐 주시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 다시 그 가격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에 일본 기준 볼리저밴드 상단을 뚫어버리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상단을 터치하고 만약에 힘없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폭등을 합니다. 24,200원을 시작을 해서 10% 이상 오르면 15% 2차 VI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2차 VI를 막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지하지 못하고 일본 기준 볼리저밴드 상단 밑으로 마감하면서 하방 VI를 맞는 순간, 그때는 일정 부분 22,600원을 매수하셨던 물량들은 덜어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방으로 갔다가 다시 하방으로 가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날 무조건 22,600원, 700원에 매수하셨던 물량을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하락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뭐 HMM 불황을 대비하자 해운업계도 사업 다각화 바람이 분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 다각화가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라고 냉정하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해운업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뭐 어떤 통신 서비스업이나 통신업이나 뭐 SK텔레콤, KT 뭐 아니면은 뭐 CJ, 뭐 올리브영 뭐 이런 그런 서비스나 B2C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화를 한다고 해서 그 몸집이 손쉽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원전에서 친환경을 바뀌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 다각화는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기존의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윳돈, 남는 돈, 그리고 잉여 자금으로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탄소 중립 시대의 방향에 맞춰서 본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ESG 경영으로 꾸준하게 관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조금 아쉽겠지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장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고, 언제쯤 매도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